이번 장에서는 클래스 메소드의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카테고리와 또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장 내용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은 그거를 막상 설명을 드려도 사실 쓸모가 없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 책의 이제 후반부까지 가셨을 때, 이거 뭐야? 왜 이런 부분은 빠졌지? 다른 책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안 쓰고 그다지 꼭 기억할 필요가 없는 개념에 대해서는 막 복잡하게 설명하고 알아볼 필요는 굳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장도 그렇고 이 앞으로 좀 오브젝티브 C의 좀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다 설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브젝티브 C에서 집중을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너무 어렵고 지치고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 장도 여러분들 좀 바짝 긴장하시고 들어주시면은 이해가 잘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이번 장 내용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오브젝티브 C는 대부분 알아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장 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7절에 그 클래스 클러스터의 서브 클래스를 만드는 경우 해가지고 막 이것도 이제 그 복잡한 얘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굳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용도 여기 보시면은 난이도도 되게 어렵지만 그다지 중요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 그래도 제가 책을 쓴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 메시지 포워딩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장의 개념들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내용이니까 싫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우리가 동영상 강의에서는 거론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카테고리하고 프로토콜을 써가지고 메소드를 확장하는 것,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냐? 바로 오브젝티브 C의 단일 상속 제한을 깨뜨리기 위한 일종의 편법 확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다중상속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굳이 막 이렇게 기억하고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사실 이 프로토콜, 마지막에 설명하는 이 프로토콜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브젝티브 C를 이해하는 데는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 개념인데 되게 복잡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단순한 부분서부터 무너뜨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메소드의 확장 해가지고 단일 상속의 개념을 넘는 메소드의 확장. 이 메소드가 확장됨으로써 멤버 변수하고 메소드가 확장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다중 상속이 되는 거겠죠. 근데 한 클래스에서 이미 상속을 받았으면은 또 다른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오브젝티브 C는 단일 상속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클래스의 메소드를 상속받는 것 같은 느낌으로 클래스를 확장해 나간다는 것, 즉 다중 상속의 느낌을 들게 해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브젝티브 C의 메소드 확장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이 오브젝티브 C는 다소 처리가 느리지만 모든 함수가 다 버추얼 함수, 가상 함수식이에요. C++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자바 같은 언어에서는 버추얼이라고 명시를 해줘야지만 이것이 그때그때 인스턴스에 따라서 자기의 메소드를 탁탁 선택해 나가는데 오브젝티브 C는 그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버추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굉장히 유동적인 상속이 가능했다는 거, 그런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다중 상속에 대해서 그림이 나와 있는데 C++에서는 이 IO 스트림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막 되게 여러 가지 형태가 이렇게 막 다중 상속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클래스는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얻어낸 요층 아래의 클래스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코딩을 하다 보니까 라자냐 코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티브 C는 이거를 그냥 뭉쳐놔 버렸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이제 카테고리와 가상함수와 프로토콜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이 있는데, 카테고리라는 말과 프로토콜, 막 가상함수 되게 헷갈리는 언어고 왠지
상속이란 단어하고는 좀 안 맞는 단어 같긴 한데, 이 오브젝티브 C의 설계 방침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카테고리라는 거는 우리가 클래스를 설계하다 보면은 되게 오브젝티브 C는 덩치가 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메소드를 설계하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메소드, 이런 종류의 메소드, 이런 종류의 메소드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계를 했어요. 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iOS라는 클래스가 설계되고서 여기서 메소드가 확장될 때, 메소드와 멤버 변수가 확장될 때, 오브젝티브 C는 멤버 변수까지 확장을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멤버 변수를 다 때려놓고 그 다음에 요런 카테고리의 메소드, 요런 카테고리의 메소드, 요런 종류 카테고리의 메소드를 나눠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라는 건 뭐냐면은 오브젝티브 C에서 바로 메소드의 묶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작업을 하는 메소드의 묶음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카테고리 메소드 형태로 개발이 됐으니까 사용자가,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카테고리를 추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클래스를 설계하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카테고리를 추가해야겠다. 그래서 특정 카테고리를 이름을 줘가지고 추가하는 걸 바로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가상함수에 대한 설명이 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두 번째로 내려왔네요. 설명을 드렸지만 C++와 자바 같은 데서는 가상 메소드, 버추얼 메소드라는 걸 정의를 해줘야지, 그게 버추얼 펑션으로 동작한다고 했는데, 오브젝티브 C는 모든 것이 다 버추얼 펑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에 맞게 자기의 메소드를 선택해서 뭐든지 수행하는 것이 이미 다 모든 것이 가상함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함수 그 기능을 이용해서 클러스터 클래스,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NS 스트링, NS 넘버 이런 것들이 그 클래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초기화된 상태를 기억을 해서 그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로 확장된다. 그래서 클러스터 클래스라는 건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바로 가상함수. 그러니까 이 가상함수는 사실 노출되어 있는 거고, 다음에 그 밑에 서브 클래스에 숨겨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숨겨져 있는 메소드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상함수에 의해서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 자,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할 때 정작 다중 상속을 가능하게 하려면은 바로 공통된 메소드를 수행할 수 있는 일종의 프로토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다음에, 그러니까 공통된 메소드를 수행할 수 있는 묶음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묶음을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제가 ABC라는 클래스를 설계했을 때 A도 이 프로토콜을 수행하고 다음에 C도 이 프로토콜을 수행한다. 그러면 마치 이 프로토콜로부터 상속을 받는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되게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 쭉 나오는데, 카테고리는 그럼 과연 뭐냐, 메소드의 확장이란 과연 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테고리 기본 설명 나와 있고, 기존 클래스에 추가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건 중요해요. 카테고리와 프로토콜 모두 멤버 변수는 자기가 독립적으로 선언해 줄 수가 없어요. 기존의 클래스가 선언한 멤버 변수만 사용해야 되고, 프로토콜과 카테고리는 이것만 이용을 해야 됩니다. 프로토콜과 카테고리는 무조건 메소드의 확장이다라는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카테고리 베이직 볼게요. 여기 보면은 NS 오브젝트, 이게 아주 유명한 클래스죠. 요거에 etc, etc라고 제가 이제 이 카테고리 이름을 줬어요. 우리가 괄호 안에다가 카테고리 이름을 적어주면 요것은 바로 카테고리 확장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추가할 메소드를 선언했다, 이렇게 제가 써놨죠. 여기 멤버 변수 없습니다. 예, 당연해요. 카테고리에서는 멤버 변수를 추가로 선언할 수 없다고 그랬죠. 즉, 프린트라는 함수만 수행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추가해 준 거예요.
자, 이 카테고리의 파일 이름도 재밌어요. 바로 뭐냐면 ns 오브젝트 플러스 etc. 그래가지고 기존 클래스의 이름 더하기 카테고리 이름으로 파일 이름을 구성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카테고리는 특정 클래스에 종속된다.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이 ns 오브젝트에만 쓰일 수 있지 다른 클래스에선 쓰일 수가 없어요. 프로토콜과 요점이 다릅니다. 프로토콜은 메소드 묶음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어느 클래스에서도 채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클래스에서도 그 메소드를 확장할 수 있는 건데 카테고리는 클래스 종속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가 쭉 나오는데요. 자, 선언만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듈 파일 있죠? ns 오브젝트 플러스 엑섹트라의 모듈 파일 해가지고, 임플리먼트 ns 오브젝트를 ns 오브젝트의 엑섹트라 카테고리를 임플리먼테이션 한다. 그래서 프린트는 과연 무엇이냐 하면은, 스트링 위드 포맷.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printf문 ns 로그 같은 함수가 수행될 때 썼던 건데,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요 포맷으로 요 값을 쫙 출력을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출력한다면 그 결과를 생성해서 ns 스트링 형태로 반환해라. 그런 함수입니다. printf문이나 ns 로그를 쓰면 그때 출력이 돼버리지만 이거는 출력하지 않고 그 결과를 ns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반환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스트링으로 시작했으니까 간편 생성자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오토 릴리즈에 의해서 파괴되는 잣감 쓰고 버리는 그런 객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셀프 다음에 뭘 표시해 주냐? 바로 포인터죠. 셀프의 포인터와 셀프의 클래스 이 포인터가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 나옵니다. ns 오브젝트 플러스 etc.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걸 안 하고 수행을 하면은 이 프린트문이 일반 ns 오브젝트에서는 ns 오브젝트만 이 파운데이션만 임포팅 했을 때 이런 프린트문이 있었어? 하고 컴파일 경고가 뜨겠죠? 왜?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번엔 카테고리의 헤더 파일을 임포트 해준 거예요. 그래서 딱 출력을 했습니다. ns 오브젝트 O와 ns 오브젝트 P를 만들어 두고 프린트 문을 돌려서 출력을 해줬어요. 근데 왜 출력을 그냥 안 하고 O의 프린트로 받은 ns 스트링을 UTF-8 스트링으로 변환해 준 다음에 이거를 프린트로 해줬느냐? 제가 설명드렸죠, 전에. 바로 printf문은 ns 스트링을 출력을 못해요. ns 스트링을 출력을 하려면 UTF-8 스트링이라는 메소드? 메소드일 수도 있고, 이제 후에 설명드릴 프로퍼티일 수도 있는데, 프로퍼티에 getter를 써가지고 이 내용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문에 출력해 줄 수 있게 ns 스트링을 UTF-8 스트링으로 이렇게 돌린 겁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결과 한번 볼까요? 셀프는 서로 주소가 다르죠? O와 P의 인스턴스의 주소는 서로 다릅니다. 다음에 셀프의 클래스는 둘 다 ns 오브젝트죠? 클래스의 주소는, 클래스 객체의 주소는 서로 같게 나오는 겁니다. 예제 한번 띄우고서 한번 카테고리 베이직 요거죠? 여기 카테고리 선언해 준 거하고 카테고리 구현해 준 거하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있죠? 자, 요거 제가 요걸 한번 가려 볼게요. 그러면 가리면은 자, 인스턴스 메소드 프린트 not found 나왔죠? 컴파일 경고가 나옵니다. 왜? ns 오브젝트는 인스턴스 포인터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나오죠? 요 프린트라는 메소드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러가 나옵니다.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 나왔네요. 프로그램 ended with exit code 0. 잘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별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이것과 우리 전에 본 책 예제와는 주소가 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은 일단 클래스 주소는 같게 나오고 인스턴스 주소는 다르게 나오죠. 일단 잘 보시면 카테고리로 확장한 그 메소드가 정의 안 돼 있어. 나 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컴파일 경고는 떴지만 실행은 됩니다. 왜? 카테고리 어딘가 정의가 돼 있으니까 지가 찾아간 거예요. 즉, 이 ns 오브젝트에는 바로 이 카테고리에서 정의한 print라는 함수가 동작을 한 겁니다. 연결이 돼서 동작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없이 수행이 됐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경고가 일단 떴으니까 지저분하죠. 지저분해서 보기 싫으면 카테고리 파일을 임포팅 해주면 컴파일러가 이해하고, 야, 이제 좀 있으면 사라질 거예요. 예,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볼게요. 이게 별 얘기는 아닌데, 여기 보면 프린트 F만 했는데, 줄바꿈이 한 번 있고 또 한 번 있었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제가 프린트 F에다가 여기 캐리지 리턴을 한 번 넣어줬습니다. NS 스트링을 출력하고 캐리지 리턴 키를 친 것처럼 한 줄 줄바꿈을 시킨 거예요. 근데 왜 한 줄이 더 들어갔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트링 위드 포맷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캐리지 리턴 문자를 또 넣어줬어요. 이러다 보니까 캐리지 리턴이 총 문장당 2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줄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잘 봤고요. 네. 헤더 파일은 임포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컴파일 경고가 발생을 한다. 그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뭐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의하지 않은 NS 오브젝트에 대해서 정의한 메소드, 카테고리 메소드를 집어넣어 줄 수 있다는 거, 이거 상당한 확장 능력이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뭐 쭉 설명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파일 구조라고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2단계로 파일을 찢어 놓는 건데, 자, NS 오브젝트에서 A로 이렇게 상속을 받았고 A를 인터페이스 하고 또 A를 임플리먼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뭔가요? 자, 카테고리죠? 예,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는 A 클래스를 선언을 해주면서 카테고리도 동시에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클래스 A의 메소드만 정의한 거고, 요건 카테고리 네임의 메소드를 이렇게 추가해서 정의한 겁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뭐 불러서 쓰겠죠. 자, 이거를 찢어 밝히면 어떻게 되느냐? 1차적으로 인터페이스 파일, 클래스와 카테고리의 인터페이스 파일이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자, 요거 클래스 A의 메소드와 멤버 변수를 선언했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네임의 메소드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A 플러스 네임이라고 해가지고 카테고리의 헤더 파일을 따로 또 분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분리하면은 다 나눠놓은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임플리먼테이션도 클래스의 메소드를 임플리먼테이션 해놓은 부분과 카테고리 네임의 메소드를 임플리먼테이션 한 부분을 이렇게 또 나눠 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메인 함수를 이렇게 따로 나눠 놨죠. 자, 여기서 A.헤더 파일이 임포트가 필요할까요? 예, 필요 없습니다. 여기 책에 있는 거대로. 왜냐하면은 A 플러스 name.헤더 파일을 인클루드를 하면, 즉 요거를 인클루드를 하면은 이게 A.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기 때문에 요건 굳이 필요 없죠. 뭐 그래도 하셔도 되고요. 클래스와 비슷한 형태로 카테고리도 선언과 임플리먼테이션이 딱딱 나눠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그렇고요. 자, 여기 카테고리 인터페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클래스와 동일한 형태예요. 카테고리의 인터페이스는 자신이 속한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를 임포팅한다. 그래야겠죠. 안 그러면은 멤버 변수, 클래스의 인터페이스에는 멤버 변수가 있고 또 메소드의 선언이 있을 텐데, 멤버 변수가 뭐가 정의되어 있는지 모르면 카테고리의 메소드 함수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임포팅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카테고리의 임플리먼테이션 파일은 자신 카테고리의 인터페이스 A 플러스 name.header 파일을 임포팅 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임플리먼트 하려면은 인터페이스를 임포팅 해와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카테고리에 포함된 메소드를 사용할 경우, 자, 사용할 경우 카테고리의 인터페이스를 임포팅 한다. 우리 전에 이제 카테고리 베이직 예제에서 알아봤죠? 네. 이제 좀 복잡하게 해드릴게요. 카테고리에서 구현된 메소드를 비공개, 사적 메소드처럼 클래스 내부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프린트라고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 메소드를 사실은 외부에서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쓰기 위한 사적, 프라이빗 메소드처럼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언더바를 넣어서 이름 규칙을 사용을 한다. 프라이빗 메소드니까. 그래서 이러한 프라이빗 메소드, 사적 메소드가 또 구현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예제입니다. 자, 이제 여기 예제, 카테고리 파일에 대한 예제가 있는데 지금은 프라이빗으로 안 해놨다가 이제 나중에 프라이빗으로 전환하는 이제 그런 예제인데 요거는 다음 강의,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요. 다음 강의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